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소형 SUV를 알아보고 있는데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해진 상태인가요? 요즘 시장을 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2026년형 소형 SUV 시장은 정말 과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연비를 극도로 아끼는 하이브리드 모델부터 거친 길도 아무렇지 않게 달리는 차량, 그리고 가격 대비 훨씬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모델까지 종류가 넘쳐납니다. 문제는 모든 브랜드가 자기 차가 최고의 선택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광고, 리뷰, 홍보 영상까지 어디를 봐도 이 차를 사야 한다는 이야기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과장된 정보도 많고 소비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복잡한 정보들을 전부 걷어내고 실제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2026년 최고의 소형 SUV 9가지를 솔직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리스트는 단순히 숫자나 스펙만 보고 만든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가족에게 추천할 수 있을 만큼 균형 잡힌 차량들만 골랐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차가 여러분의 돈값을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델은 피하는 게 좋은지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정말 잠깐이면 충분하지만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놓치면 아쉬운 자동차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깊이 있는 분석과 솔직한 자동차 리뷰가 마음에 든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응원해달라.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달라.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는 것이며 새로운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만든다. 채널을 구독하면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영상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함께 성장하며 1000명이라는 이정표를 같이 만들어 보자.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크게 만든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마즈더 CX-30입니다. 이 차는 같은 급의 다른 모델들을 한순간에 평범하게 만들어버리는 말 그대로 기준을 끌어올린 존재입니다. 2026년형 모델을 보면 왜 그런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시작 가격은 약 3,500만원 수준인데 처음 들으면 적지 않은 금액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의 감각과 실내의 완성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차에서 이미 답을 찾았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마쓰다는 이번에도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이미 잘 만들어진 공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정말 탁월합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평균적인 수준에 머무는 동안 이 차는 애초부터 한 단계 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죠. 새롭게 추가된 에어 에디션은 특히 눈길을 끄는데 블랙 컬러로 마감된 외관 디테일과 18인치 블랙 메탈릭 휠, 그리고 화이트 톤의 인조 가죽과 그레이 스웨이드 느낌의 인테리어 조합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가격대를 훨씬 뛰어넘는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며 마치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을 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외관과 실내만 뛰어난 게 아닙니다. 보닛 아래를 보면 이 차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기본 엔진은 2.0리터 자연흡기 4기통으로 약 191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숫자만 보면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동급의 기본형 모델들과 비교하면 훨씬 여유로운 힘을 제공합니다. 실제 주행에서는 가속이 답답하지 않고 고속도로 진입이나 추월 상황에서도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차는 무단 변속기가 아닌 전통적인 6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합니다. 덕분에 변속 감각이 훨씬 직관적이고 주행이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운전하는 재미를 주는 존재로 바뀌는 순간이죠. 스티어링과 차체 반응도 매우 안정적이라 코너를 돌 때마다 자신감이 붙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원한다면 터보 모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급 휘발유를 사용할 경우 최대 250마력까지 올라가는데 이 크기의 차량에서 이 정도 출력은 꽤 놀라운 수준입니다. 가속은 훨씬 강력해지고 운전의 재미는 한층 더 올라갑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사륜구동 시스템입니다. 아이액티브 사륜구동과 G 벡터링 컨트롤 플러스 기술이 적용되어 코너링 시 엔진 토크를 미세하게 조절하며 차량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운전자가 직접 체감하긴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훨씬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아무 말 없이 도와주는 조용한 코치가 옆에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결론적으로 이 차는 단순히 이동만을 위한 차량이 아닙니다. 운전 자체를 즐기고 싶은 사람을 위한 선택입니다. 만약 그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것만 중요하다면 더 저렴한 옵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핸들을 잡을 때마다 만족감을 느끼고 싶다면 이 차는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모델은 바로 수버루 크로스트랙입니다. 이 차는 도심을 벗어나 자연으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실용성과 모험성을 동시에 잡은 모델입니다. 2026년형 기준으로 시작 가격은 약 3,600만 원 정도로 앞서 소개한 모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왜 존재하는지는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이 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확장해주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스바루의 하이브리드는 완성도가 아쉬웠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합산 약 194마력의 출력을 내며 이제는 토요타와 같은 강력한 하이브리드 경쟁자들과도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이브리드가 필요 없다면 가솔린 모델도 선택할 수 있는데 2.0리터 엔진과 2.5리터 엔진 두 가지 옵션이 제공됩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2.0리터는 힘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2.5리터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진짜 강점은 엔진이 아닙니다. 바로 기본으로 제공되는 대칭형 사륜 구동 시스템입니다. 항상 작동하는 이 시스템은 다양한 노면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해주며 지상고 또한 약 22cm 수준으로 동급 차량을 압도합니다. 여기에 와일더니스 트림을 선택하면 지상고는 더 높아지고 오프로드 성능이 한층 강화됩니다. 눈 덮인 산길, 진흙이 가득한 캠핑장, 혹은 상태가 좋지 않은 비포장 도로까지 이 차는 그런 환경을 부담 없이 통과해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세로형으로 배치된 약 29cm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눈에 띕니다. 다양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간단한 조작도 메뉴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트의 편안함과 내구성은 매우 뛰어나서 장거리 주행이나 다양한 야외 활동에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젖은 장비나 오염된 환경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구성입니다. 연비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 기준으로 상당히 효율적이라 주유소를 자주 찾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물론 급가속 시에는 무단변속기 특유의 소음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차량의 핵심 가치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떤 날씨에서도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신뢰감, 그리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자유로움. 이런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차는 이 먼트에서 매우 강력한 선택지가 됩니다. 세 번째 모델은 바로 한더 HR-V입니다. 이 차는 화려함보다는 안정성과 실용성을 우선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형 기준으로 시작 가격은 약 3,500만 원 수준이며 이 모델을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뢰성, 안전성, 그리고 높은 중고 가치. 대신 강한 개성이나 자극적인 요소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방향이죠. 이 차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완벽하게 작동하는 생활 도구에 가깝습니다. 특별히 감정을 자극하지는 않지만 매일 꾸준하게 제 역할을 해내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매일 문제없이 작동하고 생활에 꼭 필요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죠. 이 차량도 정확히 그런 역할을 합니다. 2026년형 모델은 이전보다 차체가 커졌고 한더 시빅과 동일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경쟁 모델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단순한 후륜 서스펜션 구조를 사용하는 반면 이 차량은 독립식 후륜 서스펜션을 적용했습니다. 쉽게 말해 놓으면 충격을 더 부드럽게 흡수하고 주행 시 안정감이 훨씬 뛰어납니다. 실제로 운전해보면 가격 대비 한 단계 위 차량을 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엔진은 2.0리터 4기통으로 약 158마력을 발휘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속도감은 빠른 편이 아닙니다. 가속은 여유있게 진행되는 스타일이라 추월이나 고속 주행에서는 미리 여유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변속기는 이 차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무단 변속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어가 변속되는 것처럼 세팅되어 있어 특유의 이질적인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빠르진 않지만 주행 자체는 꽤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실내 공간 구성은 이 차량이 특히 잘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넓고 개방감이 뛰어나며 시야 확보도 매우 좋습니다.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허니컴 스타일의 디자인은 공기 배출구를 자연스럽게 숨기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센터 콘솔 구조가 높게 설계되어 운전자 중심의 공간감을 형성하고 하단에는 가방이나 스마트폰을 넣을 수 있는 실용적인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디테일들이 잘 반영된 구성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약 18cm 디스플레이가 적용되고 상위 트림에서는 더 큰 화면과 함께 무선 스마트폰 연결 기능이 제공됩니다. 시스템 자체는 화려하지 않지만 반응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실사용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모든 트림에 기본 적용되는 안전 시스템은 차간 거리 유지와 차선 보조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 주행에서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적재 공간도 충분히 넉넉하며 평평한 바닥 구조 덕분에 짐을 싣고 내리기 편리합니다. 이전 모델에 있었던 독특한 시트 구조는 사라졌지만 대신 뒷좌석 공간이 개선되어 성인도 편하게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감성을 자극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해내는 능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특별한 재미보다는 확실한 신뢰를 원한다면 이 차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모델은 바로 토요타 커랄러 크로스입니다. 이 차는 한마디로 효율성에 모든 초점을 맞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앞서 본 차량이 안정적인 선택이었다면 이 모델은 연비와 유지비 측면에서 최적의 해답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2026년형 하이브리드 기준 시작 가격은 약 4천만 원 수준이며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토요타는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토요타 커랄러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차체를 조금 더 키워 크로스오버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전면부가 조금 더 정돈된 느낌으로 바뀌었고 과하게 공격적인 요소를 줄이면서 세련된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핵심은 외관이 아니라 내부 기술에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도 존재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이 차의 진가는 하이브리드에서 드러납니다.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총 약 196마력의 출력을 내면서도 연비는 리터당 약 18km 수준을 기록합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효율적인 것을 넘어서 성능과 경제성을 동시에 잡은 균형 잡힌 세팅입니다.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 더 빠르면서도 훨씬 적은 연료를 소비하는 구조죠.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기본적으로 사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후륜에 전기 모터를 추가해 필요할 때만 구동력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극한 오프로드를 위한 설계는 아니지만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충분히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눈길이나 빗길 혹은 미끄러운 주차장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운전자에게는 이 정도면 충분한 수준입니다. 실내는 전체적으로 실용성 중심의 구성을 보여줍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플라스틱 소재가 많이 사용되지만 최신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사용 경험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반응 속도가 빠르고 음성 인식 성능도 향상되었으며 무선 업데이트 기능까지 지원되어 시간이 지나도 시스템이 뒤처지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상위 트림에서는 디지털 계기판도 제공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기능성을 우선한 느낌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경쟁 모델 대비 다소 좁게 느껴질 수 있고 뒷문 개방 각도도 넓지 않아 아이를 태우거나 짐을 실을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료비를 최소화하면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탈 수 있는 차량을 찾고 있다면 이 모델은 매우 강력한 선택입니다. 유지비 부담은 낮고 내구성은 뛰어나며 시간이 지나도 큰 문제 없이 꾸준히 달릴 수 있는 차, 오랫동안 함께할 차량을 찾는다면 이 모델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모델은 바로 헌데이 코너입니다. 이 차는 실용성도 챙기면서 동시에 강한 개성을 보여주는 이먼트에서 확실히 눈에 띄는 존재입니다. 2026년형 기준 시작 가격은 약 3,40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모델은 실용적인 차는 재미없다는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외관부터 이야기해보면 이 차는 전통적인 SUV 디자인을 따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그릴 대신 미래적인 느낌의 전면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 보닛을 가로지르는 일체형 LED 라이트는 마치 우주선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디자인은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혁신적이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다소 낯설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차는 주차장에서 절대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체 크기는 헌데이 셀토즈보다 약간 짧지만 실제로 운전해보면 더 넓고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도로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듯한 주행 감각이 인상적이며 이전 세대 대비 완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실내 역시 큰 변화를 보여주는데 공중에 떠있는 듯한 센터 콘솔 구조 덕분에 수납 공간이 훨씬 넉넉해졌습니다. 상위 트림에서는 약 31cm 크기의 듀얼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며 현대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반응 속도도 빠르고 시각적으로도 훨씬 세련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엔진 구성은 익숙한 조합으로 유지되는데 기본 2.0리터 엔진은 무난한 성능을 제공하고 상위 트림의 1.6리터 터보 엔진은 고속 주행이나 추월 상황에서 훨씬 여유로운 힘을 발휘합니다. 이번 연식에서는 새로운 스포츠 트림이 추가되면서 디자인적인 요소가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더 공격적인 외관 디테일과 전용 휠, 어두운 컬러 포인트가 적용되어 정차에 있어도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출력 자체는 큰 변화가 없지만 시각적인 만족감은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된 곡선형 대시보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현대는 여전히 물리 버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이나 볼륨 조절 같은 기능을 터치가 아닌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제 사용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기어 셀렉터를 스티어링 칼럼으로 옮기면서 센터 콘솔 공간이 훨씬 넓어졌고 컵홀더나 무선 충전 공간 등 실생활에서 유용한 요소들이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모델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모델은 현재 시장에서 가성비 좋은 전기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 모델만 보더라도 승차감은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고 정숙하며 가격 대비 완성도가 높게 느껴집니다. 결국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은 개성입니다. 비슷비슷한 디자인의 차량들 사이에서 확실하게 다른 선택을 하고 싶다면 이 모델은 충분히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모델은 바로 닛산 킥스입니다. 이 차는 가격 대비 만족도와 편안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2026년형 기준 시작 가격은 약 3천만 원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어 이 리스트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모델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이 모델은 단순히 작은 해치백을 억지로 SUV처럼 보이게 만든 느낌이 강했지만 이번 세대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로 탈바꿈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사륜구동 옵션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눈길이나 빗길에서도 훨씬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해졌고 가격을 고려하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디자인 역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전 모델과는 전혀 다른 각진 형태와 과감한 스타일이 적용되었으며 신발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디테일이 곳곳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측면 하단의 질감 표현은 신발 밑창을 연상시키도록 설계되었는데 설명만 들으면 다소 과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꽤 독특하고 신선한 인상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젊고 도시적인 분위기를 강조한 디자인입니다. 엔진은 기존에 부족했던 성능을 개선하여 2.0리터 4기통으로 약 141마력을 발휘합니다. 고성능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충분히 여유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변속기는 무단 변속기를 사용하지만 변속감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불쾌한 소음이 크게 줄어든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 차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승차감입니다. 닛산은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 좌석에도 제로 그래비티 시트를 적용했는데 장시간 주행 시 피로를 줄이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실제로 앉아보면 동급 차량 중에서도 확실히 편안함이 뛰어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운전하거나 이동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 차의 가치를 더 크게 체감하게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상위 트림에서는 약 31cm 크기의 듀얼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고급 차량에서 볼 법한 실내 구성을 제공합니다.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고 반응 속도도 빠르며 복잡한 설정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차는 합리적인 가격, 뛰어난 편안함, 그리고 실용적인 기술을 모두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눈이 오는 날에도 문제없이 움직일 수 있고 일상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찾고 있다면 이 모델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의 재미와 고급스러운 감각을 원한다면 마즈더 CX-30이 더 잘 맞을 것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고 다양한 환경을 주행해야 한다면 수바루 크로스트랙이 가장 강력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출퇴근용 차량과 높은 내구성을 원한다면 한더 HR-V나 토요타 커럴러 크로스 하이브리드 모델이 좋은 선택입니다. 공간 활용을 중시한다면 혼다, 연비를 최우선으로 본다면 토요타가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최신 기술과 가성비를 동시에 원한다면 닛산 킥스이 가장 현실적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먼트는 더 이상 입문용 차량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 어떤 차를 고르느냐에 따라 일상의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단순히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타협한 모델들이 아닙니다. 좁은 주차 공간이나 작은 차고에도 잘 맞으면서 완성도 자체는 훨씬 더 큰 차량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수준입니다. 중요한 건 약 7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쓰지 않아도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는 훌륭한 선택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간단합니다. 최소 3가지 모델은 직접 시승해보세요. 실제로 앉아봤을 때 어떤 시트가 가장 편안한지, 어떤 차가 운전할 때 더 자연스럽고 즐거운지 직접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양표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 감각이니까요. 결국 가장 좋은 선택은 남들이 추천하는 차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방식과 예산, 그리고 우선순위에 가장 잘 맞는 차량입니다. 매일 운전할 때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차, 그게 진짜 정답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모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즈더 CX-30의 주행 감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바루 크로스트랙의 활용성과 모험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은 한더 HR-V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더 중요하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정말 대단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